7월 24일 뉴스K 시작합니다. 내국인은 감청한 적이 없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국정원이 내국인을 감찰하지 않았을까요? 관련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차량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날, 문제의 차량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안은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의 은폐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티즈 차량이었죠.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탄 차량. 이것이 폐차됐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문제의 차량이 폐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공교롭게도 22일은 마티즈 차량을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날입니다. 전병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신 발견 장소의 마티즈 승용차 번호판 색이 초록색인 반면 경찰이 배포한 CCTV 사진 속 번호판은 흰색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은 같은 시간대 재현 실험을 10여 차례 해보니 실제로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왜곡 변형된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차량 폐차에 대해선 사건 당일 차량을 감식한 후 유족에게 차량을 찾아가라고 통보했으며 이후 유족들이 폐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 최고위원은 오늘 다시 경찰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첫째, 경찰이 공개한 실험 결과 녹색 번호판의 바탕과 글자색이 모두 흰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CCTV 속에는 흰 바탕에 검은색 번호의 흔적이 육안으로 식별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의 해명대로 과도한 빛의 노출로 인해서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변한다면 흰색 번호는 당연히 흰색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CCTV에 찍힌 차량과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발견된 차량이 동일 차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느냐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국정원이 지난달 해킹에 성공한 국내 IP 3개를 확인하면 국정원의 내국인 해킹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해킹한 새 IP는 모두 SK텔레콤 가입자인데요. 즉 SK텔레콤 측에서 관련 IP 가입자가 누군지만 확인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새정치연합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여기서 시간의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통상 통신사들이 서버 로그 기록을 보관하는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3일과 4일 그리고 17일에 해킹을 당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로그 보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잡는다면 9월 초에 2개의 IP 기록이 사라지고 9월 중순이 되면 세 번째 IP 기록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결정적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이 7월이니까 이제 9월까지 2달여 남은 건데 이 남은 시간 동안 검찰의 수사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중으로 사건을 공안부 또는 해킹 범죄 등을 수사하는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수사에 들어갈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무엇보다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철 민변 변호사는 아직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맡았던 윤석열 팀장 등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서 특검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예상이 틀리길 바라지만 현 정권의 검찰에 어떤 기대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오늘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 5개를 더 발견했다며 다음 주 초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의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추경 예산안이 처리됐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상의 난항을 겪던 여야는 어젯밤 늦게 추경안과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관련 국회 일정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은 11조 5,36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는데요. 야당이 당초 주장하던 추경 예산 대폭 삭감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정비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려 앞으로 법인세 인상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근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벌써 부대 의견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갈리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합의에 명시하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다면서도 법인세 정비라는 합의 속에는 법인세 정상화 논의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정도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청와대 역시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며 문제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명백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온 청와대지만 법인세 정비라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야는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를 다음 달 14일까지 개최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단 야당이 강조하던 공개 청문회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이 특사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이 특별사면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이걸 용인하지 않을 거라는 지금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재벌 총수 등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54%는 반대, 35%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보 의견은 11%였습니다. 세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찬성이 많았고 40대 이하에선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제인 특별사면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비슷했는데요.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41%로 특사 찬성 의견에 비해 6%포인트 정도 높았지만 특사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52%로 특사 반대 의견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치인 특사에 대한 인식은 경제인의 경우보다 훨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제인 특사에 찬성한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가 정치인 특사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79%가 반대 의견을 표했고 찬성 의견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정봉주 의원도 특사를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